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엔 아주 작은 모래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멜린 섬이죠. 길이 1.7km, 너비 700m, 섬의 총 면적은 고작 0.8제곱미터에 불과하며 섬의 전체 둘레도 겨우 4km밖에 안 되는 인도양의 황량한 무인도입니다. 또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봤자 고도가 8m에 불과하죠. 하지만 260여 년 전 이곳엔 80명의 흑인 노예가 고립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또 훗날 현대과학으로 밝혀낸 이들의 15년간의 처절한 생존기가 담긴 섬이기도 하죠. 도대체 260년 전 이 섬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761년 프랑스의 선장이었던 장 드라 파르그는 마다가스카르 본섬에서 흑인 노예 160명을 25,000파운드에 사서 이들을 마다가스카르 동쪽 모리셔스 로드리게스 섬에 더 비싼 값에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국에서 임대한 화물선인 유티로에 흑인 노예 160명을 태우고 프랑스 선원 141명과 함께 항해에 나섰죠. 출발지는 마다가스카르 동쪽 항구인 풀포인트 지역이었는데요. 경로는 직선거리로 약 1400km였지만 당시 이 지역의 주지사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던 터라 파르그 선장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직선 경로가 아닌 북쪽으로 약 560km를 돌아서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선원들은 돌풍이 자주 불어 북쪽 경로는 위험하다며 선장을 말렸지만 돈에 눈이 멀었던 선장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죠. 결국 출발 후 9일이 지난 1761년 7월 31일 유티로는 암초를 만나 난파되며 파도에 휩쓸려 외딴 무인도까지 떠밀려오게 됩니다. 네, 바로 트로멜린 섬이었죠. 배가 난파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선원 141명 중 18명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당시 화물칸에 갇혀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도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6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사망하고 말았죠. 결국 생존자는 프랑스 선원 123명과 흑인 노예 88명뿐. 당시 상황을 적은 선원의 기록에 따르면 선장이었던 파르그는 난파의 충격을 먹고 신경쇠약에 걸려 한마디 말도 못했고 현장의 대부분은 부사령관이었던 카스텔란 중위가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배가 좌초된 곳은 바로 이곳이었는데 생존자들은 카스텔란의 지휘에 따라 이곳에 텐트를 펼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섬엔 강이나 호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곳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죠. 또 음식을 만드는 곳도 따로 있었으며 여기는 도구를 만들거나 배를 고치는 대장간으로 사용했고 그 아래쪽엔 기존 난파선의 재료들을 활용해 탈출할 배를 만드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흑인 노예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엄격히 구분됐죠. 그리고 탈출할 배의 이름은 신의 보살핌을 뜻하는 프로비던스라고 지었는데요. 다행히 2달간의 작업 끝에 탈출선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길이 10.5m, 너비 3.9m의 작은 배였죠. 이 과정에서 흑인 노예 88명 중 28명이 죽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겨우 만든 탈출선에 생존자 모두를 태우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나 다를까 123명의 프랑스 선원들은 본인들만 배에 탑승하고 흑인 노예 60여 명을 모두 남겨둔 채 나중에 꼭 다시 구하러 오겠다는 말만을 남기고 그대로 섬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떠난 프랑스 선원들은 마다가스카르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그중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카스텔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우리의 탈출을 도와준 흑인 노예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며 주지사를 설득했지만 주지사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 노예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괘씸하게 여겨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또 그가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이유로 거부당했으며 난파된 지 8년이 지난 1769년엔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면서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가는 듯 했는데 그러던 1773년 카스텔란의 끈질긴 요청으로 프랑스 해군은 트로멜린 섬으로 구조대를 파견합니다. 난파된 지 무려 12년 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거친 파도 때문에 섬 접근 실패, 1774년에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또 실패, 그리고 마침내 1776년 자크마리 부댕 트로멜린 선장이 이끄는 함대가 트로멜린 섬에 상륙하는데 성공합니다. 유티로가 침몰하고 무려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생존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트로멜린 선장은 당시 섬에 남아있던 여성 7명과 8개월 된 아이를 구조해 모리셔스 섬으로 데려다줬습니다. 참고로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난파 후 프랑스 선원들이 탈출한 직후 흑인 노예 생존자 60명 중 18명이 따로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떠났고 남은 40여 명은 10년 만에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극적이면서도 기적적인 이 사건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유명세를 탔고 세이블 섬이라 불렸던 이 섬의 이름은 구조선의 선장이었던 트로멜린의 이름을 따 이후 트로멜린 섬으로 불리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황량한 이 모래섬에서 생존자들은 어떻게 15년을 버텨온 걸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섬은 10월에서 5월까지 주기적으로 위력적인 사이클론이 불어오는 지역입니다. 한 예로 1986년에 이곳에 불어닥친 사이클론은 무려 시속 280km의 돌풍을 기록하며 당시 이곳에 서식하던 설치류들을 깡그리 휩쓸고 갈 정도였죠. 게다가 보시다시피 이곳엔 땔감으로 쓸만한 큰 나무도 없습니다. 벨벳나무 같은 작은 관목과 풀만이 있을 뿐이죠. 이런 황량한 곳에서 생존자들은 어떻게 먹거리와 불, 피신처 등을 마련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 해양 고고학자인 막스 게로 박사는 팀을 이끌고 트로멜린 섬으로 떠납니다. 연구진은 2006년에서 201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섬을 탐사했는데요. 섬에서는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연구진은 1954년 기상 관측소가 건설된 곳 근처의 모래를 수십 센티미터 파내자 260년 전 이곳에 고립된 흑인 노예들의 생활상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이들의 주거시설이었죠. 트로멜린 섬은 모래섬이긴 하지만 남쪽 해안에는 돌이 꽤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이 지역에서 돌을 가져와 두꺼운 벽을 쌓아 공간을 마련했을 겁니다. 이는 아마도 강력한 폭풍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이런 벽돌 구조의 건축물은 마다가스카르의 전통 무덤 양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게로 박사는 당시 고립된 흑인 노예들은 마치 무덤에서 살아가는 기분으로 생존을 이어나갔을 거라고 밝혔죠. 그리고 그는 기존 난파선의 돛은 옷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난파선의 목재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15개의 수저들과 식수를 위해 빗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들, 또 일부 여성용 장신구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험난한 생존 과정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죠. 그리고 불을 피웠던 곳도 발견됐는데 나무가 없는 섬의 특성상 땔감은 주로 난파선의 목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죠. 그럼 이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섬이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지만 이들의 생활터에서 발견된 동물 뼈 중 물고기의 것은 3%에 불과했습니다. 게로 박사는 아마 낚시용 어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생존자들 대부분이 마다가스카르 내륙 출신이라 낚시에 서툴렀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이들의 생활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동물 뼈는 검은등 제비갈매기의 것으로 무려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들의 이빨뼈가 인위적으로 부러지고 불에 탄 흔적으로 보아 이 새는 생존자들의 주요 식량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게로 박사는 이들의 가장 큰 식량원은 아마 거북이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섬은 바다거북의 산란지였던 데다가 새보다는 바다거북이 훨씬 사냥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그는 2014년 논문에서 식단의 약 3분의 2가 바다거북, 조류는 22%, 어류는 11% 정도를 차지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생존자들은 15년 동안 약 9만 마리의 새, 2,500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400마리의 거북을 먹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바다거북의 산란기는 11월 초에서 2월이었고 이들이 낳은 알은 4월까지 이용 가능했으며 검은등 제비갈매기는 7월에서 1월까지 이 섬에 있었기 때문에 식량 품귀 기간인 5월에서 6월만 잘 버티면 꾸역꾸역 살아가는 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죠. 저는 이 섬에서 폭력이나 식인 풍습은 없었는지도 궁금했는데 연구진은 이 섬에서 유골 2구를 발견했지만 뼈에서는 폭력이나 식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더 많은 유골들이 발견되지 않아 이들의 장래 풍습을 추측하기에도 어렵다고 밝혔죠. 이렇게 트로멜린 섬에 얽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프랑스에서는 과거 선조들이 자행한 불편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여러 박물관에서 트로멜린 섬에 얽힌 이야기들을 전시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한 모래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 그리고 잊혀질 뻔했던 사건을 면밀하게 파헤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보다 풍성한 시각을 마련해줬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학드림의 굿즈가 처음 출시됐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세계 최초의 삼엽충 화석 석고 방향제와 세상 즐거운 디메트로돈 반팔 티셔츠, 그리고 루카에서 인류까지의 진화를 담은 에코백입니다. 평소에도 입고 들고 다닐 수 있고 선물하기에도 크게 위화감 없는 굿즈들로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